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나 뵀던 한국동굴학회 하상용입니다. 제가 어제 4시간 동안, 회의 시간 동안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맡은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다행히도 어제 끝나고 담당자께서 하나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거기서 답변을 좀 드렸지만, 조금 오늘 이렇게 이 자료를 드리면 나중에라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어제 좀 만들어 봤고 오늘 한 5분간에 걸쳐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동굴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상용이라고 하고요. 저는 호주에서 2010년도부터 패디라는 미국 단체의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2012년도에 동굴 다이버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서 2016년도에 잠수 산업기사 및 수중 용접사, 그런 산업 잠수사로 활동을 좀 했고, 2020년부터는 산업 안전기사 그리고 전기 기능사로 좀 안전 쪽에 일을 하다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조금 넘게 정보 시스템 감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제 경력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이드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주자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시는 분들을 소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질문이 두 개 있으셨어요. 첫 번째, 동굴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사전 신고 방법을 아는가? 답변은 일단 문화재청에 제가 한번 문의를 월요일 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천연동굴에서 미공개 동굴 다이빙을 해본 적은 없고 멕시코에서 한 경험과 그리고 돌이켜보면 제주도 우도에 해식동굴, 건멀레 동굴이 있습니다. 거긴 천연기념물은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뭐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내고 다이빙 센터에서 자유롭게 뭐 다이빙을 하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지금 고수동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로 보호가 되고 있고 미공개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냥 했다가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이 PPT의 주 내용이 되겠는데요. 미공개 구간에 사진 작가를 데리고 가서 동굴 다이빙을 해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가? 일단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99%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스쿠버 다이빙은요. 어,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레저 스포츠 영역의 스쿠버와 익스트림 스포츠 영역의 스쿠버 다이빙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오픈워터 환경 그리고 오버헤드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픈워터 환경은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강이나 호수, 바다 내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위로 올라가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오픈워터 환경에서 다이빙을 즐기게 되고요. 이걸 하다가 조금 모험심이 강하신 분들이 넘어가는 것이 테크니컬 다이빙 혹은 익스트림 스포츠 오버헤드 환경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 위가 막혀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급 상황, 패닉, 장비 고장, 탱크 공기 소모 등의 이유로 바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위가 막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사망이죠. 네. 왜냐면 왔던 길이 15분, 20분인데 그걸 돌아가면서 숨을 참는다, 패닉을 참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예로는 이렇게 동굴 다이빙, 그리고 얼음 밑을 다이빙하는 아이스 다이빙, 그리고 여기 난파선 다이빙 요렇게 있는데요. 동굴 다이빙은 극도로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육상이 있고 수중이 있고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를 왜 생뚱맞게 넣었냐 하시겠지만 우주가 수중과 비슷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아무튼 우주의 극한 환경이 수중도 마찬가지로 극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육상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고 수중 전문가가 있고 우주 전문가가 있겠죠. 육상의 전문가, 예를 들어 육상 용접사, 육상 사진가, 이분들이 당연히 육상에서는 잘하죠. 하지만 수중에 가서
그 능력이 나올까요? 혹은 우주에 가서 간단한 파이프 조립시키면 될까요? 무섭잖아요. 일단 안 해본 환경에. 그러니까 몸이 굳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실력이 안 나오고 패닉에 빠지고 특히 동굴 다이빙이면 올라올 때 이제 패닉에 빠지면 거의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에 반해 수중 전문가는 수중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포토그래퍼, 비디오그래퍼, 수중 용접사 등. 그래서 수중 환경도 익숙하고 수중 작업도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죠. 우주 전문가도 각 분야의 전문가가 우주 훈련을 엄격하게 받지 않습니까? 생물학자, 엔지니어 등 각 분야의 육상 전문가가 우주에 가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사 그 우주센터에서 정말 수개월, 수년 동안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육상 전문가를 그냥 체험식으로 동굴에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사례로 제주에서 근무할 때 SBS 기자님을 데리고 방송이 촬영될 추석쯤이었을 거예요. 방송이 촬영될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번 데리고 그 화순에 있는 동굴, 아치 동굴을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한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때도 그분은 그래도 잘하는 편이셨어요. 하지만 동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상 사진과 또 수중 사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 이분 아시죠? 김중만 작가인가요? 그리고 이분은 수중 포토그래퍼입니다. 빛이죠. 사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빛인데요. 수중에 들어가면 빛이 색깔이 뺏깁니다. 왜 심해 100m에는 100m 더 되겠죠? 빛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심해 생물들, 불 밝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동굴은 어떻죠? 빛이 0%입니다. 그 말은 육상에서 사진을 아무리 잘 찍는 전문 사진 작가라 하더라도 수중에서 찍어본 적이 없죠. 수중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라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라이트도 조작하는 방법이 다 있고 각도가 있고 광량을 어떻게 줄지 다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육상에서 잘 찍는다고 해도 수중의 사진을 하려면 다시 배우셔야 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수중 육상 사진가를 데려가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이빙 자격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 크게 국가 공인, 대한민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 그리고 해외에서 교육하고 뭐 서티피케이트라고 주는 건데 사실 뭐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보고요. 인정증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잠수 관련 자격이 딱 3개 있습니다. 잠수 기능사,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장. 필기 실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는 좀 쉬운 편입니다. 수중 파이프를 조립하고 수중 팀웍을 이뤄내면 되고요. 잠수 산업기사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수중 용접을 제한된 시간 내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해내야 되고 잠수 기능장은 이제 한 3년 전쯤에 신설됐는데요. 수중 용접하고 또 챔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에는 뭐 수중 용접사, 산업 잠수사, 수중 문화재 발굴 조사원 등이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민간 자격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레저든 뭐 테크니컬이든 동굴이든 다 인정증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떤 법적 효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다이빙을 하는데 꼭 국가 공인 자격이 있어야 되냐? 어떤 산업적인 인더스트리에서 활동을 할 때는 있어야 되지만 동굴 다이빙을 한다, 미공개 공간을 들어간다고 할 때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육상의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미공개를 미공개의 동굴을 탐험한다는 것은 수준이 높은 거죠. 사실 제 캐파에서도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멕시코에서 동굴 교육을 한 3개월 동안 받을 때 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개발이 된 동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확보된 곳이었고 미공개를 탐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육상 사진 전문가를 동굴 다이빙에 투입하는 것 불가능하다.
두 번째, 문화재청의 미공개 수중 동굴에 대한 탐사 계획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게 나중에 혹여라도 생길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전에 동굴 탐험을 완료한 박헌영 탐사대장 이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뉴스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한사항은 미공개 동굴인 만큼 안전을 제1원칙으로 지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수중 로봇 투입해서 한번 사전 안전적인 측면, 공간적인 측면을 한번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굴 다이빙 훈련이 된 수중 사진가, 일반 수중 사진가 말고요. 수중 사진가 중에서도 동굴 훈련을 마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리고 비디오 촬영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뭐 편하게 메일이든 연락 전화든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고요. 팀원 소개, 제 팀원은 아닙니다. 일단 수중 촬영 감독으로 김강태 수중 촬영 감독, 뭐 KBS, EBS에 많이 작품 촬영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이상윤 트레이너라고 수중 포토그래퍼, 이 두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분들이고, 밑에 두 분은 아까 말씀드린 박헌영 트레이너 수중 동굴 탐사하셨던, 한국의 뉴스에 찾아보니까 한국에 많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와이진, 이 수중 포토그래퍼 동굴 다이버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놨으니까 언제든지 뭐 다이빙에 관해서 문의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꼭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